종근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종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종근당이 오늘 8.7%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종근당은 최소한의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 있다.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종근당은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조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 중에 10배를 안 간 종목은 없습니다. 저도 종근당이 10배 정도의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세가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배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종근당을 볼 때 이제 신고가 구간의 첫 번째 시세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그 모멘텀은 노바티스와 1.7조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신고가 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얘네는 사전에 무언가 공개된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분석은 즉 신고가에 대한 내용은 시장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이 앞으로 뭐 때문에 뭐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내용은 예상치가 대부분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예상치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한들 결과가 없으니까 이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물렸으니까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고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내가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돌파 관점에서 매매할 수도 있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다. 딱 요 두 가지 내용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쵸?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정확히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쳤었던 여기 10월 말부터 요 날까지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요날 아니면 요날 올라간 종가 128,000원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맞다. 매도하는 것이 맞지만 이건 매수를 위한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가는요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조정 구간에 필요한 내용은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근당은 그쵸 과거에 코로나 국면이죠. 그쵸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의 악성 매물들이 쌓여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 위에에서 또는 10만 원 후반대에서 내가 1년, 2년, 3년째 물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런 부분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 즉 여기도 신고가 아닌가요? 아니 신고가를 처음 만들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매매를 하더라도 몇 프로입니까? 고가까지. 그쵸? 여기까지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9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죠. 그쵸? 거의 2.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어렵다. 그래서 신고가에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최소한 이쪽 구간을 확인하고 이걸 일봉으로 돌렸을 때는 여기서는 음봉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까지 확인했을 때 내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만 그 구조는 신고가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종근당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망이고요. 제가 제약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입니다. 한미 반도체, 그렇죠?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실적 관련해서 시간의 급락 그리고 한미 반도체 실적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하락은 나오겠지만 일시적이다. 하락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쭉 가서 자 보세요. 탑 섹터 세 가지 반도체, 바이오, 게임. 그렇죠? 저는 이 세 가지를 1월 말까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내년 1월 말까지 내 계좌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종근당의 지금 가격이고 여기 저가를 이탈할지 안 할지는 월요일 날 체크해서 가격대를 정하면 되는데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쵸?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그 방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실제 이 단기 매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의료기기 섹터라고 볼 수 있죠. 뭐 제약주는 아니지만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입니다.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1.9%에 시작을 해서 종가가 9.29% 그쵸 저는 종가 매도를 원칙으로 가고요. 그렇죠. 장중에는 크게 뭐 급등을 해가지고 고가에서 5% 정도 빠진다. 그러면 매물에 대한 부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 매물에 대한 걸리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장중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아니었을 때는 종가 매도가 원칙이다. 그리고 매매는 11월 7일 메디아나
8시 56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이죠?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루 수익은 10%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요 내용 확인해 보면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두 종목을 합산했을 때 평균 수익은 한 10% 정도로 낮아지겠지만 계속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엊그저께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중 매매 말고는 안 했고요. 시초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얼마나 이 제약주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보고 있는지 보면 여기 보시면요. 11월 15일 그쵸? 오전 8시 47분, 5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LNK 바이오 요 날이죠. 11월 15일 2.7% 그리고 종가 13.7% 이렇게 장중에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옵니다. 종가니까 매도 보유하는 경우는 있죠. 상한가. 요거 말고는 저는 보유 관점으로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아무리 신고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눌림목 확인하고 그죠 반등 보면서 매도. 근데 기준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드립니다. 제가 내용 볼게요. 자, 보세요. 시초가 매매 LNK 바이오 상승. 현재가 8,100원, 8,750원에 매도 주문 넣겠다. 근데 8,750원 안 갔죠. 고가 8,600원 잡히죠. 그러면 장중 체결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종가의 모두 컷. 그 밑에도 있죠. 그쵸? 메타바이오 매드입니다. 자, 보세요. 메타바이오 매드인데 메타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에도 요날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장중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쵸? 시가 대비해서 25%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말씀드렸죠. 매물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매물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에 26% 그쵸? 26%대에 제가 매도를 한 거죠. 왜? 그냥 종가에 매도하는 거예요. 고가를 애초에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여기를 잡아야지 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못하는 걸 알겠거든요. 주식은 확인하는 거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종근당도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친 종목이고요. 지금은 매수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5에서 10% 그쵸? 요 정도의 평균적으로 단기 매매의 기준은 신고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가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꾸준하게 계좌 수익을 높여갈 수 있다. 그래서 종근당의 매수 금액도 높여질 수 있겠죠. 자, 그래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격적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심리가 안 잡힙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독학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제가 다 걸어온 길입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을 추적하는데 그쵸?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가격대를 잡는지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종근당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단기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가 잘못된 거다. 물론 시초가 매매는 그쵸? 장 초반, 장 시작하자마자 체결되는 주문을 넣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건 당일 매도가 원칙이에요. 단 상한가 갔을 경우에는 하루 더 보유한다. 근데 단기 보유 전략은 제가 장중에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종근당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래야 내가 단기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가격 체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힘들고요.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포함해서 종목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근당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 오늘 많이 빠졌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약주가 특히나 기술 수출이 1조 이상의 계약건으로 들어왔고 종근당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입니다. 이번에 기술 수출된 금액은 1조 7천억입니다.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실적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로 줄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게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가격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